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2009년에 출간되었는데 아직도 베스트셀러인 것은 분명히 이 책이 좋은 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자는 두 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리처드 탈러고요. 시카고 대학 행동과학 및 경제학 석좌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요. 켄스 선스타인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입니다. 전통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의 비밀을 리처드 탈러는 넛지로 경제학의 새 지평을 열은 책입니다. 두 저자는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힘을 넛지라 부르며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요.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죠. 옆 사람이 팔을 잡아 끌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팔꿈치로 툭 치면서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부적절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갖가지 편견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연구해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다양한 예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총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세계에서 가장 경치 좋은 도심도로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로드가 있는데요. 시카고의 동쪽 경계선인 미시건 호수를 끼고 펼쳐진 이 도로를 달리면 시카고의 장엄한 스카이라인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서 S자 커브가 연달아 이어져 매우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감속 표시를 보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는 운전자들도 허다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시 당국은 운전자들이 감속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위험한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에 운전자들은 도로에 그려진 감속 경고 표시를 보게 되고 곧이어 도로 위에 그어진 하얀 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선들은 과속 방지턱이 아니기 때문에 닿는 순간에 이렇다 할 느낌을 주지는 않지만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신호를 전달합니다. 앞쪽의 선들은 간격이 고르지만 가장 위험한 커브 구간부터는 간격이 더 좁아져서 속도가 증가하는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 낯익은 도로를 달릴 때마다 하얀 선들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커브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넛지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에서도 과속방지 턱, 실제 턱이 있지만 그 페인트로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법. 원싱크는 또 다른 기발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캠벨사이 토마토 수프가 담긴 커다란 그릇 앞에 앉아서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수프 그릇은 바닥이 없이 테이블 밑에 설치된 기계와 연결되어 자동으로 리필이 되도록 고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릇이 비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엄청난 양을 먹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수프를 먹었다는 거죠. 제공되는 음식의 양이 많으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커다란 접시나 커다란 팩 등은 일종의 선택 설계로 주요한 넛지의 역할을 합니다. 힌트를 얘기하면 살을 빼고 싶다면 작은 접시를 준비하고 먹고 싶은 것은 작은 팩으로 사며 냉장고에 유혹적인 음식을 넣어두지 말라고 또 권고를 합니다. 자기 통제 문제와 무심한 선택이 합쳐지면 사람들에게 일련의 나쁜 결과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흡연이 끔찍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흡연자들 상당수 가운데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인의 약 3분의 2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해도 회사의 은퇴 저축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넛지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수에 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메리트를 상당한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은퇴 저축 프로그램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인간은 떼지어 몰려다닌다.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특정 제품의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가정해보면 전국 각지의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6개월 안에 새 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구매율을 35%나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은 한 공직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강 관련 행동의 경우 역시 의향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주에 몇 번이나 치실을 사용해야 양치질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치실을 보다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다음 주에 기름진 음식을 섭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름진 음식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게 마케팅에서 상당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대기업이든 아니면 조그만 자영업자를 하던 그렇게 질문만 던져도 마케팅에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대중은 때를 지어서 움직이듯이 대중은 집단으로 미치고 천천히 한 사람씩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이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넛지가 필요한 순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은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선택들, 즉 어렵고 빈도가 낮으며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을 뿐더러 선택과 경험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선택들을 마주하게 될 때 적절한 넛지를 필요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넛지를 사용하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는 그 마케팅 툴로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시장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는 그 순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야 그것을 이용할 만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 설계의 세계. 소변기 파리 사례가 제시하는 교훈은 설계자들이 그들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일 무수히 많은 선택과 신호를 마주하는 인간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 목표는 선택 설계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선택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당신이 선택 설계자입니다. 당신은 선택 설계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선택 설계자인 것 같습니다. 타인한테, 심지어 배우자한테, 친구한테, 아니면 마케팅의 어떤 포커스에 맞춘 특정한 대상들한테 다요. 그리고 당신이 인간들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신의 설계는 인간의 행동 방식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시스템이 모두에게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한다는 거죠. 선택 설계의 세계. 2006년 여름 미 의회는 열렬한 지지 속에서 연금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잡하고 지루한 세부 사항들은 책지에 실은 주석을 참고하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법은 고용주들에게 근로자들이 기업은 50%를 분담하고 자동으로 가입시키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여분을 자동으로 올리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성가신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일반적 유형의 정치적 타협을 대변하는 해당 법안의 특정 조항들에 대해 개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매우 훌륭한 넛지에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들은 기존의 은퇴연금을 변경할 의무는 없지만 변경할 경우에는 보상을 얻게 되며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읽어보거나 표시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이 보상은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요, 그 보조금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썼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신용시장.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교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교육 수준이 낮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진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은 또한 순수하고 유익한 조언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조언 혹은 형편없는 조언에 의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에 사실은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신용시장에서 공정거래로 명성을 쌓아야 한다는 인센티브를 가진 사람들은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모기지 중개인들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중개인들은 종종 부당하게 돈을 버는데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리스크가 가장 높은 극빈층 차용자들을 상대하는 시장, 소위 서브프라임 시장 부분에서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그렇듯이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해서도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좌익 성향을 가졌거나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대출을 약탈이라는 경멸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한다면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대출에 높은 이자를 붙임으로써 대부업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리스크가 높은 가난한 차용자들에게 보다 높은 이자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러한 대출을 약탈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다른 논리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 모하마드 유누스에게 합당한 노벨 평화상을 안겨준 개발도상국의 소액 융자는, 이게 되게 유명한 한 가지 사례이죠. 종종 그 이자율이 200%, 무려 200%를 웃돌지만 한국 같으면 이게 당장 그 이자 제한법에 걸릴 것 같습니다. 차용자들은 이러한 융자 덕분에 자신의 형편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200%를 물고서도 자신의 형편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는 게 참 놀랍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개선된다는, 그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약탈 대출을 요란하게 비난하는 것은 전적으로 좌익 저널리스트 등의 사람들이 리스크가 높은 대출은 이자율이 더 높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부도 뱅크럽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손 충당도 더 써야 되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마땅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늘 그렇듯 진실은 이 양극단 사이에 자리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적으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게 존재하는 한 분명히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 거고, 그 노벨 평화상 탄 사람도 무려 200%에 넘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 해수율이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기 생활을 개선했다면 분명 선한 기능도 있는 거죠. 12가지 미니 넛지.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작성한 이메일에 분노가 담겼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경고. 이 메일은 무례해 보입니다. 정말 이 메일을 전송하시겠습니까? 라고 경고할 수 있는 일종의 교양 검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욕설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그보다 좀 더 세밀한 것입니다. 욕설을 전혀 담지 않고도 끔찍한 이메일을 작성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혹은 디폴트로 지정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버전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경고. 이 메일은 무례해 보입니다. 따라서 24시간 이후에 재전송 명령이 입력되어야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좀 더 강력한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모종의 작업을 수행해야 해당 지연을 피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나 할아버지의 생년월일을 입력할 수도 있고 짜증나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못하는 사람은 그럼 못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 SNS 그 악플러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몇 명의 연예인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타격을 입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이런 것을 악플러 방지책으로 당장 도입한다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